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31일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하창한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일단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좀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미국 빅테크들이 주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좀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안 좋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49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은 270개 정도 되고요. 하락은 46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15포인트, 3.67포인트 하락을 해서 0.45%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371개, 하락은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반도체가 역시 좀 출발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오늘 또 GM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GM 주가 급등했는데 LG엔솔이 고객사잖아요. 네. 그 영향인지 오늘 2% 모처럼 좀 2차전지는 좀 활짝 웃는 그런 출발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까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좀 강하고 반도체는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오전 출발 사항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뭐 AMD도 시간에서 좀 폭락이 나타나고 네.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뭐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단 먼저 좀 쉬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변수로 작용할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콩콜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못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오늘은 반도체는 추가적인 하방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유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GM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쪽도 뭐 나름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좀 고민했었던 게 GM이 잘 나와서 2차전지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 테슬라가 또 장중에 강하다가 마지막에 좀 많이 밀리면서 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두 산업들 중에서 하나라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장 초반에는 약간 그 10시가 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뭐 전거래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신규 상장주들의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지금 약간의 그런 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약간의 좀 수급이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유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좀 굵직한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일단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수급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0시 전까지는 그 이제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10시를 전후로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10시를 기점으로 좀 변동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증시가 조금 부진하게 뭐 출발할 거라고 예상은 했죠. 미국 증시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 다우지수는 또 괜찮았어요. 금융주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의 그 경기는 여전히 좋고 구인 건수도 굉장히 또 늘어났고. 네, 엄청 잘 났죠. 그다음 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원래 2.9인데 3.1%로 올려놨고, 한국도 2.2에서 2.3, 중국을 4.2에서 4.6 올렸다는 건 결국 한국도 지금 수출이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뉴스는 맞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 오늘 미국 나스닥은 오히려 그래서 좀 연준이 금리 인하 후퇴하는 거 아니냐, 또 그걸 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걱정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이 FMC에 대해서 이제 뭐 FMC가 사실 또 오늘 열리게 되니까 약간 불안감 때문에 기술주도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좀 특징주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보니까 사실 애플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애플이 그 고밍치라는 그 대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데 이게 2억대로 출하량 전망치를 낮춰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작년보다 한 15%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꼽는 게 중에 하나가 애플이 AI 폰은 올해 공개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은 AI를 어쨌든 뭐 그거의 효능을 떠나서라도 일단 접목을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삼성도 이미 내놨고. 그쵸. 근데 애플은 그런 게 지금 올해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냐. 이런 좀 그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보면 오늘 애플 관련주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건 또 급등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평소랑 좀 다른 모습인데 여기도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비전 프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이 일단 지금 비전 프로로 신제품으로 이제 드라이브 좀 거는 것 같긴 한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또 강세를 보이는 것도 참 이제 과거랑은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애플이 안 좋으면 보통 다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오늘 좀 올라가는 쪽에서 한번 특징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대부분 네.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쪽에서는 좀 사실 급등락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저가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는 좀 상승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좀 대형주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강하게 하방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오늘 어제 실적 보니까 네. 중국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네. 여전히 중국발의 영향이 좀 큰 종목군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어요. 뭐 미국 쪽에 대한 이런 수출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이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네네네. 사실 좀 많이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아직은 그러한 좀 가시화가 되는 것들이 조금은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다 네네네. 보니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네. 오늘 품절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아, 뭐. 품절주요. 좀 네. 거래가 좀 없고. 그렇죠. 유통. 거기도 혹시 뭐 저 PBR주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요즘에 하도 이제 저 PBR주가 네네네. 좀 유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으로 사실 굉장히 강한 변압기 이런 쪽은 뭐 여전히 52주 네네네.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좀 특징이어서 여전히 실적발로 이벤트가 있는 쪽은 좀 강하고요. 일단 오늘 또 정책적 관련된 종목군이 좀 갈리긴 하는데 오늘 교육주들은 조금 일부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뭐 이제 특수건설이나 이런 또 그 지하철 지하와 관련된 뭐 도로 지하 이런 쪽과 연관된 쪽은 또 오늘 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 안에서도 약간의 좀 순환매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쪽에서는 좀 쉬어가거나 쉬어가고. 차익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이제 외면을 받았거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이슈가 있는 쪽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실히 좀 시장이 좀 정체돼 있는 건 사실인데 색깔이 좀 바뀐 거는 같아요. 그동안 사실 반도체 AI 얘기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시장이. 근데 온 디바이스 AI 쪽은 좀 쉬어가고 확실히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 보니까 2차 전지 그 셀업체들 오늘 LG엔솔도 2.8% 네. 오르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사실 그 GM이 또 올해 전기차 신차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요새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줬고 올해 또 뭐 가이던스 이제 그 실적 전망도 좀 올리다 보니까 GM이 오르면서 이제 각종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전기차에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에도 좀 그동안 너무 정말 안 좋은 뉴스만 쏟아졌는데 조금은 좀 진정된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2차전지 쪽도. 그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사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더 시간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가 사실 뭐 급반등이 나온다거나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약간 좀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이슈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게 급등은 나오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어쨌든 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단가라든지 이런 출하 경쟁들이 좀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치킨 게임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과연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가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정말 모처럼 2차 전지가 뭐 업종 내에서는 가장 좀 돋보이는 그런 네.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일단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지만 네. 지금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2포인트 정도 올라서 네. 증시가 좀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 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방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들은 이제 아직까진 매도긴 한데 어제부터 이제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 연기금이 정확히 보니까 한 1월 22일부터 매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도 한 600억 사고, 요즘에 좀 사긴 사거든요, 연기금 쪽이. 그래서 네. 방어를 열심히 좀 해주곤 있어요. 근데 그와 맞물려서 외국인도 그동안 좀 많이 샀다가 어젠 좀 팔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오늘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외인 기관이 뭐 도망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오늘 한번 또 수급 상황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 매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특징적인 흐름이 이게 한 5천억까지는 사다가 네네. 또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 던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네네. 따른 이제 우리가 장 마감할 때 동시효과 때 갑자기 막 툭툭 이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는 걸로 좀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거래일 동안 비차익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네. 오늘은 스타트부터 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이런 비차익 순매수가 좀 던져지면서 차익 쪽으로 만약에 물량이 넘어가게 된다면 선물과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단기적으로 PBR 관련된 이슈가 좀 들어온 물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네. 그건 증시에는 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게 작용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적인 부분에서 차익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증시 이렇게 한번 좀 수급까지 일단 확인을 해봤고, 다만 오늘은 이제 미국의 AMD도 그렇고 기술주들 주가가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인가 7% 정도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오늘은 좀 부담이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증시가 2차 전지에 좀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세를 다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LG엔솔의 상승이 나오는데도 에코프로 쪽은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가지고 확실히 좀 힘이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이고, 주요 반도체 소부장, 옛날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이 좀 시총 상위권에 있지 않고 약간 좀 밑쪽에 있었는데 네. 지금 몇몇 굵직한 기업들이 다 코스피로 이전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 다 상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시총 상위권, 또 솔브레인까지 있다 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좀 주가들이 하락하는 것도 증시에 좀 부정적인 것 같고, 또 JYP 엔토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네. 그러니까 엔토주들이 여전히 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코스피는 그나마 아무튼 오늘은 전기차 쪽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게 좀 방어를 해주면서 증시가 좀 버티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다고 해요. IR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겠죠. 그게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데 무슨 네.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겠죠. 증산할 거냐?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갤럭시 네. 판매량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이건 뭐 제가 자료 준비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방금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PDF 자료로 이렇게 공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이제 그 갖고 왔으니까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그 PDF 파일 7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가 이제 메모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뭐냐면 이제 작년 4분기 D램은 흑자 전환 달성했다. 네. 이 아래쪽에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서버나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이쪽도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PC나 모바일 수요도 뭐 괜찮다. 이런 좀 내용이고, 또 HBM3라든가 SSD 같은 고부가치 제품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올해 전체 전망인데, 확실히 그 일부 변동폭은 존재하겠지만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를 좀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PC 모바일향 탑재량은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서버 수요도
점진적.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단어를 딱 보시면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V자로 팍 이게 아니고 점진적.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그쵸. 그 속도가 뭐 엄청 빠르거나 그런 표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3E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뭐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건 아마 이제 지금 IR 하면서 아마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만 한번 더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파운드리랑 그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한 건데 4분기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 2400이 실적 기여를 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그쵸. 굉장히 고무적인 게 좀 아쉬운 게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까지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기 4분기에도 시장 수요 약화로 실적 조조가 지속이 됐다, 파운드리 쪽은. 근데 1분기가 제가 읽어봤는데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AMD도 그렇고 인텔도 1분기 전망이 예상보다 좀 낮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요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1분기가 좀 전통 비수기다 보니까 수요 부진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여기 대부분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파운드리 쪽도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메모리도 좋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진짜 좀 큰 그렇죠. 성과를 좀 내주기를 네. 기대를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의 올해 성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성과에 따라서, 근데 수주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여기 뭐 적혀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이게 실적에 반영될지는 차근차근히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방향성은 좋아지는 게 맞는데 네. 1분기에 대해서는 약간, 그러니까 수요, 예, 이게 뭐 꼭 뭐 삼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AMD나 인텔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에 대한 약간 이제 1분기가 이게 그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건 방향성 자체는 올해 우상향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도 이건 이제 급하게 한번 읽어본 거라 네. 이 보다 좀 명확하고 자세한 건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IR 참여하셔가지고 네. 아마 오늘 장중에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한 거니까 한번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창 부문장님께 좀 질문이 있는 게, 오늘 네. 제가 보니까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각각 실적 발표했는데, 네. 일단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점은 클라우드가 다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 정도 매출 그쵸, 성장했고, 알파벳이 5%인가요? 근데 좋은데, 물론 알파벳이 빠지는 거는 클라우드 문제가 아니고 광고가 워낙 비중이 높은 회사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영향이 있어서 좀 주가가 좀 빠지곤 있지만, 또 AMD도 보면은 그 AI에서 아직 엔비디아에 좀 밀리고 있고, 네. PC나 서버, 게임 콘솔 같은 경우 고객사 투자가 좀 이연돼 가지고 좀 느려지는데, 방향성은 위로는 보는 거는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공통적으로 1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예, 좀 그 매출 전망치가 좀 낮다 보니까 주가 좀 네. 실망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거 성장하는 거 보면 AI 쪽 같긴 한데, 네네. AI는 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실적에도 아무튼 주가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성장하고 이런 거 기술주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제는 좀 미국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조금 약간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네네. 여전히 상관없다, 어차피 주가라는 건 등락을 거듭하니까 방향은 맞지 않냐, 그걸 보고 계속 좀 굳건히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왜냐하면 되게 좀 실적 보면서 네네. 고민들이 되게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아, 그게 진짜 좀 네, 고민이 많이 네.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한 5% 정도 지수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약간의 조금 현금화를 해놨다가 음. 그 저도 방향성은 일단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네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은 아마 굉장히 강한 정책들도 나올 거고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오래 전부터 투자하셔가지고 사실 뭐 이런 상승폭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굳이 조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최근에 좀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포트를 편입하셨던 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고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부 시장에 조정이 나올 거를 감안을 해서
해서 약간의 좀 비중을 좀 조금은 줄여 놓는 그런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사기 위함의 일부 후퇴이지 뭐 사실 이게 뭐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훨훨 날아갈 확률은 좀 있고요.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너무 기대치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사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은 부분들에서의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래 전부터 모아가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는 말에서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 오늘의 조정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만 조금 조심해보고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달려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빅테크가 어쨌든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눈높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높아져요. 근데 그걸 이제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이제 주가라는 건 또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여기 좋다고 하니까 또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관건은 이런 눈높이들을 계속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이나 뭐 수주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이제 지금 특히 미국 시장도 투자하기가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 거죠. 가격 자체가 이제 높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 반대인 섹터가 사실 대표적으로 자동차랑 2차 전지인데 여기는 별로 잃을 게 없잖아요. 하도 이제 떨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조그만 호재라도 나오면 이제 오히려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죠. 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현대차 기아도 좀 올라가고 또 거기에 2차 전지 셀업체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좀 아쉽게도 그러나 증시는 이런 분위기에도 일부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진한 흐름들이 일단 오전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시 한 23분 정도 됐는데요. 저희 잠깐만 중간 광고 좀 보고 와서 또 못다한 얘기는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근데 오늘은 확실히 보니까 그 애플 아까 하이비전도 그렇고 네. 그 비전 프로 관련주가 좀 세긴 센 거는 같아요. 근데 좀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XR 기기 이게 이제 뭐 네. UEVR이라는 뭐 기술도 적용돼서 일반 게임을 막 3D로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는 거잖아요. VR 그렇죠. 게임으로 네. 그게 나오면서 파멀드란 게임이 대박이 나고 막 네네.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시장에 애플이 뛰어들었는데 물론 이제 물량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물량이 크진 않다 보니까 그렇죠. 애플 아이폰에 비할 건 아닌데 단지 이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여기 공급하니까 쫓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기존에 특히 카메라 회사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얹어지는 건데 그렇죠. 근데 관건은 이게 연속성이 있겠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 같은데 좀 이쪽 VR이나 XR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조금 길게 보면은 되게 네. 좋게 보고는 있는데 요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는 약간 좀 새로운 뉴스가 될 확률이 높다. 세론 네, 왜냐하면 이제 거민치에서도 그 예상치가 원래 6에서 8만 대였다가 이제 네. 16만에서 18만 대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상 판매는 한 50만 대가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좀 사전 예약이나 이런 좀 단기의 이런 팬들이나 이런 수요가 있는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수요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애플의 비전 프로를 바탕으로 이쪽 시장이 보다 더 빠르게 개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그런 트리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관련 주가들이 벌써 한 5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이제 약간 좀 시세가 올라간 쪽에서는 빠르게 차익들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샘 올트만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세론 뉴스로 작용이 돼서 또 연휴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없었다면은 조금 더 달리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세론 뉴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기회는 있죠. 또 5월, 6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또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속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로봇이나 네. 이런 XR 기기를 사실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뭐 TV, 냉장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게 이제 이런 이제 비전 프로 이런 기기라든지 또 로봇 지금 팩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쫙 뿌려졌을 때 정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선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요번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뉴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삼성전자 또 이벤트 있을 때 또 움직임이 나타날 테니까 그거에 따른 시나리오로 조금 이제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 자체는 이쪽 방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히려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또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이 또 사실 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네.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게 사실 뭐 게임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애플 비전 프로 보면서 놀랬던 게 그걸 이제 가상 컴퓨팅을 띄워가지고 이제 가상 환경에서 컴퓨터를 쓰고 그걸 가지고 원격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업무용으로도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나중에 참 미래 몇 년 후에는 많은 것들이 진짜 거기에 AI까지 접목돼서 그렇죠. 네. 정말 몇 년 후에는 저희 이 3프로 방송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도 그냥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 VR 끼고 막 할 것도 같고 막 그쵸. 그런 예. 별 상상이 다 들긴 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좀 궁금한데, 근데 그런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저는 투자에 성공한다 보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뀌는지를 알고 해야지. 네. 그걸 모르고 하는 거는 당연히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 XR, VR도 어쨌든 공부는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오늘은 유독 이제 이쪽 좀 관련 기업들의 좀 주가가 좀 센 것 같아서 한번 그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이제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시장 한 번만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91 좀 낙폭이 확대되는 건 아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그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까지 밀리면서 코스피가 2,491까지 밀렸고요. 하락 종목이 522개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당히 부진한데 0.66%나 좀 하락을 했고요. 81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55개고 하락은 1,058개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 딱 시총상의 위쪽으로만 봐도 상승 종목이 사실 거의 없어요. 뭐 보니까 코스닥은 동아기업, 네. SNS텍, 고영, 제주반도체 요 정도가 좀 의미 있게 올랐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는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은 오늘 화장품이 좀 좋진 않네요. 중국 비중 높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네이버도 오늘 마이너스 2% 빠지는 거 아마 그것 때문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인가요? 거기서 수수료 안 받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거기 플랫폼 이용해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물건과 상품을 판매할 때 그쵸. 수수료 원래 내야 되잖아요. 네. 한 20% 정도 뭐 낼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받겠다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쵸. 예, 네이버나 쿠팡한테는 또 약간의 좀 위협이 될 것도 같긴 한데. 워낙 또 월간 이용자 수도 지금 예,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참 이런 경쟁이라는 건 소비자한테는 좋거든요, 사실. 그렇죠. 소비자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들은 이 음. 경쟁의 또 파도를 이겨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위기이자 기회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영향으로 또 오늘 네이버가 좀 빠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은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카카오나 하이브 이런 쪽 또 크래프톤 같은 이제 게임 업종들도 최근에 강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시장은 일단 좀 아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이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예, 네. 미국이 이제 빅테크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 작용하는데, 그래도 한국 증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일 걱정이 미국이 한번 얻어맞으면 네. 우리도 맞게는 돼 있는데 좀 덜 빠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뭐 미국 오르는 동안도 역주행을 해버려가지고 미리 좀 빠진 감은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그래도 만약에 미국 장이 조정이 나오면 음. 우리나라 장은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클로징 벨은 맨날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2,450 밑에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로? 밴드들 이렇게 음. 좀 잡아놓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2,450에서는 이상하게 백기사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네. 지수를 좀 견인을, 그러니까 좀 지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방은 좀 상당히 단단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오늘도 뭐 지금 9시 반이나 됐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수급들을 봤을 때 네. 양시장 모두 1,000억을 못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아직까지는 조금 한산한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퍼져 나오면 좀 빠르게 약간은 눌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리고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특히나 우리나라 장은 미국 장처럼 이렇게 채널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쪽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그쪽이 떨어지면 오히려 얻어맞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확실하게 뭐 이제 이게 지수가 뭐 PBR 기준으로 될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밑에서 모아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과거 경험치상 PBR 밴드로 봤을 때도 충분히 수익권이다, 수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은 좀 뭐 안 좋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그때부터는 모아놨었던 현금들 배팅을 하시면서 이제 시장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또 분할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짜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정말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 그냥 좀 지켜만 보고 네. 또 아니면 아예 확실히 좀 빠질 때 네. 분할로 담자. 네, 좀 싸게. 맞습니다. 네. 그런 좀 전략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2024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1월 사실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마저도 참 빠져서 끝나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왜 수요일마다 빠지죠? 하창 본부장님 나오시는 날마다 제가 좀 이상하게 네. 예, 근데 좀 다음 쉽지 주에는 않습니다. 그 징크스 네. 좀 깼으면 2월에는 네, 1월 내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네, 저도 좀 좋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 시장이 항상 나올 때마다 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타이밍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이 분위기가 바뀌길 바라고 1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참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중국보다도 더 빠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맞아요. 이게 네. 뭡니까 이게 진짜 좀 답답한데 한국에 무슨 뭐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좀 답답한 상황인데 2월에는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또 정부 정책도 어쨌든 뭐 증시 우호적인 방향으로는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 가미가 돼서 2월에는 전 세계에서 좀 1등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좀 바라면서 오늘 1월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2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